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주동 김수미예요. 차오르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차우가 똑같아요.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차우가 같아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숙제를 안 해오거나 발표를 잘못했을 때 이른바 일일 왕따 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 보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담임 선생님이 주도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학부모 한 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양쪽의 입장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는 이유에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곧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선생님의 연락처를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저희 제작진은 연락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 방송을 듣고서 억울하거나 반박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저희 YTN 라디오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과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선생님의 입장 표명을 들을 기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라는 것은 지금 학부모 측의 입장이라는 것은 한쪽의 주장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익명으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 왕따 시킨다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담임교사의 호명으로 예. 일일 왕따가 됩니다. 예. 예, 일일 왕따가 되면 그 아이는 하루 종일 다른 아이하고 말해서도 안 되고요. 예. 또 그 왕따를 당한 아이한테 다른 아이 또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게 하루 종일 가는 거라 점심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5분 내로 밥을 먹어야 되고 아무튼 하루 종일 투명인간처럼 혼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을 그렇게 하게 만든 겁니까, 선생님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문제를 풀다가 풀기가 너무 어려워서 1학년이니까 이제 울게 됩니다. 너무 예. 힘들고 짜증나서 울게 되면 그런 아이도 왕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물을 이렇게 요구르트나 이런 거를 쏟다가 쏟아버리면 그런 아이한테조차 왕따를 시킵니다. 이 왕따라는 용어를 담임 선생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니죠. 침묵의 시간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선생님 말씀이 지금 다르고요. 예. 선생님 입으로 분명히 왕따라는 용어를 쓰셨다고 인정하신 녹취록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왕따를 시키는 이유가 훈육이라는 게 선생님의 입장입니까? 네, 선생님 입장은 그렇습니다만은 받아들이는 아이들이나 저희들은 예.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이런 좀 기가 막힌 제도를 실시한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아이들의 말을 이제 수합해보고 계속 예. 들어본 결과 5월부터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5월부터요? 네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네. 하루 왕따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그걸 풀어주나요? 아니면 며칠 계속 하나요? 네, 풀어주는 학생도 있고요. 예. 그럼 선생님의 그날 기분이나 계량에 따라서 예. 이 아이가 좀 말을 좀 듣는다 싶으면 풀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다음날 또 1일 왕따가 또 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5일 왕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이제 터졌기 때문에 그 5일 왕따가 이제 중간에
이제 없어지게 된 거고요. 학생들이 집에 와서 우리 어린이들이니까 집에 와서 네네. 그런 얘기를 안 했나요? 그러면? 글쎄 저희들도 그게 가장 좀 궁금하고 예.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이렇게 막 떠들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입을 다물 수가 있는가. 예. 그 아이들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저희가 안정을 시키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지? 글쎄요. 왜 말을 못했어?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좀 안정을 취해가자. 예. 이제 하는 말이 엄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집에 가서 말하면 안 되는 거래. 집에 가서 말하면 안 돼. 혼낼 거라 그랬어. 말하면 배신자야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협박을 이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집에 가서 하지 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속으로 내가 배신자가 됐구나. 예. 네네 이런 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하지 말라고 한 나는 배신자고 나는 참 나쁜 아이인가 보다. 아이들 스스로 지금은 뭐 죄책감마저 가지고 이렇게 좀 아이들이 스스로 너무 내가 죄인인가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더라고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심리치료가 시작이 됐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길래 심리치료를 받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의 심리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심리치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이 된 게 아닙니까? 네, 어제 그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섭외된 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왔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만 있었고 학교 측에서는 그 동의서를 언제쯤 학부모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한테는요. 어제 네네. 제주도교육청에서 학교로 파견한다 확인을 네. 해줬다고 하거든요. 예, 파견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견을 했다라는 건 네네. 알고 있는데 진료를 네네.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진료를 네. 시작하려면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예. 그 동의서를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가정통신문이든 또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전달받지도 못했고 언제쯤 전달하겠다는 말도 모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어떤 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간간히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요. 예. 전학을 보내달라는 아이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에 이제 대변을 묻혀서 그렇게 오는 아이도 있고요. 손발 이렇게 막 물어뜯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손톱을 막 물어뜯고요. 변기를 하거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 가방을 챙겨요. 예. 내 숙제 어딨지? 너 숙제 했나? 예. 숙제 어딨지? 이렇게 하면서 하고 막 너무 이게 전에 없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게 부모들이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한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아이가 거의 한 달가량의 이런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담임교사의 소명 자료를 받아본 학교 측은 학부모들 주장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차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는 그 소명 자료를 어제 받아볼 줄 알았는데 받아보질 못했고요. 예. 예, 오늘 교장실로 와서 받아보라는 문자를 어제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하는데 소명 자료를 이제 접하지 못해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선생님 주장이 그렇다고 하시면 저희 아이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죄송합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럼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이해되실 겁니다. 예. 네, 우선은 급한 대로 저희가 이제 분리 조치는 됐지만 그 2학기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예. 2학기 때는 교사 교체가 이제 불가하다고 하셔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2학기 담임 교체가 가장 저희들은 지금 시급한 문제라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사의 전출을 강력하게 좀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학교로의 전출을 요구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오늘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알고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일 왕따 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에 피해를 본 바로 그 학급의 학부형 한 분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슨 한쪽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은 다른 입장, 억울한 쪽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선생님의 연락처를 저희가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연락처를 받지 못했는데요. 학교 측이나 아니면 해당 선생님이 이 방송을 듣고서 억울하다거나 반박하고 싶으시면 저희 YTN 라디오로 연락을 주시면 또 오늘과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입장 표명을 드릴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가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아이들이 아마 충격을 좀 받은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선생님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이것이 훈육이다 이런 입장을 갖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런 왕따 제도를 겪으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예.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물론 입장은 다 다르겠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입장이 다르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진실 공방도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예. 제가 중요한 세 가지 짚는 것들은 진실 공방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의 상처의 겹이 쌓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생각해봐야 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의 나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를 갓 들어간 아이들이거든요. 예. 물론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이제 유아 단계까지 해서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긴 하지만 예. 또 우리가 상징적인 개념상으로서의 체계적인 교육의 시작은 초등학교라고 보통들은 많이 생각을 하죠. 예. 집단 교육의 시작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특히 1, 2학년 초등학생들은 중요한 게 뭐 한글, 뭐 단수 이런 것도 수학 이런 것도 중요하나 세상의 옳고 그른 기본적인 기준과 규범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싸우지 않고 살아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 배우는 데 있어서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좀 고학년들은 또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면서 예. 뭐 해결을 하는 면들도 있고 또 뒤에서 사실은 뭐 흉도 보고 불평도 얘기하는 애들 많습니다. 고학년들은. 그렇게 예. 좀 해결도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아이들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사람이 주는 정서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했건 잘못했건의 문제를 떠나서 예. 어린 아이들은 정서적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서적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아닌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것이 훈육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예. 이제 늘 훈육을 강조하는 저로서는 또 한 번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훈육은 어떠한 사회에서도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이 꼭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걸 훈육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훈육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다룬다든가 내지는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무섭게 하거나 아이들이 공포스럽게 느끼게 하는 건 훈육이 아닙니다. 훈육은 옳고 그른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왕따라는 표현을 안 썼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데 전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해온 아이를 그냥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맞습니다. 숙제를 해야 한다. 선생님과 학생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명제 또한 옳은 명제입니다. 그러나 이 옳은 명제와 어린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보호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또한 예. 옳은 명제입니다. 옳은 명제와 예. 옳은 명제가 갈등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있어서 예. 선생님이 주체가 되느냐 학생이 주체가 되느냐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주체가 되면 이것은 관리를 하는 예. 거고
아이가 주체가 되는 것은 가르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질문 하나 낯가리거든요. 드렸더니 그냥 전부를 말씀하시네요. 네, 저도 예. 굉장히 이번에 당황스럽고 이 기사를 보면서요. 알겠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분리라는 측면이라는 것, 지금 학부형들은 학교 측에 당장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을 분리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일까요? 중요하죠. 심지어는 형제 자매도 아이들이 사소한 장난감으로 몸싸움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충분한 것들의 검토가 없으면 붙여놓으면 다시 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서로에 대한 보호의 입장에서 분리를 시키는 건 중요하고요. 부정적인 정서적인 자극을 많이 받은 아이들을 똑같은 대상과 똑같은 환경 안에 넣는 거는 일단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네.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문제 뭐냐면 아까 이제 물론 그건 학부형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네. 전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학교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말하지 않는 거야. 말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불필요한 죄의식을 갖게 됐다라는 것도 학부형 네. 측의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그 어른들도 어떤 집단에 속했다가 그 집단에 옳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게 될 때 내부 고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휘슬블로우죠. 이럴 때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 예. 더구나 1학년짜리 아이들을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마치 그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시크릿이 있는 양, 그러니까 비밀이 있는 양, 절대로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라든가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이것은 배신이야, 이거는 배신자가 하는 행동이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기준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집단의 특성상 같이 있으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밀착력을 갖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탈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훈육이 과연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건 애들한테 굉장히 상처였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예.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그래서 막 울고 그러세요. 예. 부모님들이 막 주저앉고. 예. 당연한 반응이지만 아이들은 가뜩이나 지금 부적절한 죄책감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면 내가 또 엄마한테 또 잘못을 했구나. 내가 말 안 했더라면 엄마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쉽지 않으시겠지만 담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배워나가고 성장합니다. 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일을 겪게 된 이상 부모가 이 일이 아이에게 큰 배움이 되도록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은 정서적 보호가 가장 우선입니다. 예. 너가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하고 많이 도닥여 주셔야 하고요. 예. 아이들에게는 너가 얘기를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부모는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 대해서 알고 지도할 거다. 걱정 마라. 잘했다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하셔야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이시죠. 오은영 원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프로축구 소식부터 알아보죠. 어제 어떻게 됐어요?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FC 서울의 박규영 선수 이 성남 FC와의 경기에서 시즌 5호 골 기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서울이 성남 황의조 선수에게 동점골 허용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예. 무승부였지만 이 승점을 추가를 해서 이 서울이 전남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수원 삼성은 이 전남 드래곤즈 1대0으로 이겼고요. 이 전북 현대도 이 광주 FC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은 부산은 3대1로 이겼다고 하는데 후반 7분 동안 3골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핸드볼도 아니고. 네. 예, 골이 좀 많이 났습니다. 예. 근데 인천이 지난 4월하고 5월에 월급 체불을 겪으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눈물겨운 반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제 부산전에서도 이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끌려다니다가 이 후반 24분부터 31분까지 예. 7분 동안 3골을 몰아넣으면서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예. 어제 승리로 인천이 6경기 무패 행진인데요. 예. 이 월급 체불되고 재정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을 만한데 예. 오히려 이 선수들이 힘을 내서 무패
우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프로야구에선 한화가 두산에서 패했는데 이 3연승까지는 한화가 승승장구했는데 4연승의 벽에서 매번 이게 넘어지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한화가 올 시즌 들어서만 3연승만 모두 6번이거든요. 예. 근데 어제도 이 4연승에 도전했다가 이 두산에 4대9로 패하면서 6번 모두 다 이 4연승에 실패했습니다. 예. 이 두산은 어제 승리로 NC를 제치고 단독 2위로 올라섰고요. 예. LG가 이 롯데하고 팽팽한 투수전을 벌였는데 예. 연장 11회 말에 1-3안루에서 LG 오지환 선수의 결승타가 터지면서 LG가 아하.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벌써 금메달 목표를 넘어섰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개막 엿새 만에 우리 선수단이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했습니다. 예. 어제만 금메달 9개를 추가했거든요. 예. 이번 대회 목표가 금메달 25개 종합 3위인데 예. 이 벌써 금메달 28개로 종합 성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E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자동제세동기는요? 심장이 멈춘 위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장비라도 이름부터 생소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턴 AED나 자동제세동기 대신 자동심장 충격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것, 배려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이앱 저앱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새 보이스피싱 전화 많이 받으시죠?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에요. 어제 알려진 바로는 최룡해 북한의 최룡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북한의 최고위급 간부인데 이 최룡해의 오촌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부산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은 건데요. 근데 이번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검거된 사연이 기가 막힌데요. 경찰 수사관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었다가 꼬리를 잡혔다는 얘기인데 직접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수사관이죠. 가평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의 이승환 수사관 연결합니다. 이 수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주 재수가 없었네요. 예? 운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하필이면 사이버 수사팀의 수사관한테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을 했을까요? 예? 언제 받으셨어요, 전화? 지난 6월 중순경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 저도 평소부터 이런 전화를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도 많이 받아요. 예. 네. 저 받으면은 서울중앙지검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보통. 네,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요. 저도 이제 반갑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이번엔 또 제가 무슨 죄를 졌나요? 그렇게 이제 반갑게 응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거를?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셔서. 처음에 말투나 뭐 이런 걸로 의심한 건 아니었고요. 예. 보통은 무관심하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편이었는데요. 대출 사기 사건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떤 수법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피해 당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좀 제가 알고 있어야 좀 도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은 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예. 그냥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신용불량자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응대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예. 저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무작위로 그냥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름이나 생년월일 같은 거 간단하게 우리가 그 정도는 알려주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 조금씩 응대를 하다가 자기들이 뭐 급한 일이 있다 다시 전화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서는요. 네. 알아보니까 뭐 B등급이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대해서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일부 언론 같은 데서는 제가 좀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응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 예. 앞에 각본 같은 게 유사한 번호더라고요. 아주 관련된 사건인 줄 알고 처음에 접근을 했었어요. 예. 근데 넌 너무 반가워갖고 저도 모르게 좀 떨기도 하고 더듬기도 하고요. 그쪽도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응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돈을 찾는 걸 덮치셔 잡으신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제 현금 카드를 가지고 돈을 찾으려고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밀번호 같은 것도 이제 따로 보내달라고 하고 팩스로 뭐 주민등록증도 찍어서 보내달라, 등본도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제가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범행이 쉬울지 모르니까 지급 정지를 먼저 했죠.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버스 기사를 통해서 보내고요. 보내면서 이제 버스에는 저희 수사관들이 타고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버스 도착하기 전에 미리 그 터미널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집책을 먼저 검거를 하고요. 모집책이 임실 측에 전달하는 과정까지 검거를 하려고 쫓아가서 검거를 했습니다. 제간에 머리 좀 썼는데 그게 우리 수사관분들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네요. 네. 근데 이거 보이스피싱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 내용이 정말 간단한데요. 네. 일단은 그냥 끊어버리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알고 있거나 뭐 저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거나 뭐 도와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전화 끊고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응대해 주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이 사람들이 약간 전화를 계속 통화하면서 친근감도 좀 보이고요. 어떤 피해자는 이제 뭐 문자로 누나 동생까지 했더라고요. 친해졌어. 네. 그리고 주변에서 뭐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이 사람들이 뭐 보통 한 보름 넘게 통화하신 분들이 많은데 뭐 거의 형 동생으로 지내다시피 응대 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형 동생까지 되는군요. 응대하지 말아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평경찰서 이승환 수사관이었습니다. 영화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언제나처럼 이 시그널이 나오면 주말이 가까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영화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화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주일이 빨리 가네요. 일주일. 네. 진짜 빨리 가요. 뭐 바쁘게 사시고 저도 바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가는데 예. 네. 이 공포 영화 여름이 되면 공포 영화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이제 공포 영화가 서서히 등장할 시기가 됐고요. 예. 작년 재작년에 이제 컨주어링 같은 영화 맞아요. 네. 인기를 모았었죠. 그 굉장히 그 흥행도 잘 됐었어요. 공포 영화치고. 예. 사실은 공포 영화 매니아들이 그 영화 시장에서는 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 한국에서 공포 영화를 수입하거나 제작하는 것은 일정 정도 그 한계를 보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컨주어링은 굉장히 잘 됐고요. 올해 지금 개봉된 영화는 지난주에 라자루스라는 영화 개봉돼 있고요. 라자루스. 네, 그리고 그렇죠. 네, 이번 주에 인시니어스라는 영화가 개봉됩니다. 둘 다 이제 뭐 죽은 자를 살려내거나 다시 그렇죠. 죽은 자를 불러내거나 하는 그런 얘기고요. 특히 인시니어스 같은 경우는 그 영매 뭐 이런 등등. 그게 3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네. 1, 2를 다 봤거든요. 영화 많이 보시네요. 아니요. 네, 예. 이 인시디어스가 이제 일종의 오컬트 무비죠. 예. 심령과학, 뭐 심령술사, 예. 심령 스릴러 뭐 예. 이런 건데요. 뭐 예컨대 여러분들 옛날 영화 기억하시면 오맨 뭐 이런 영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컬트 무비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없어졌다가 다시 등장했다가 또 잊혀졌다가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 오컬트 무비는 사실은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얘기잖아요. 심령의 얘기니까 우리가 눈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어쩌면 심령술사, 뭐 심령술에 대한 얘기 이런 오컬트 영화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요령구둑의 일이 많다는 거죠. 예. 뭐 그런 귀신이라도 불러서 영매를 통해서 뭔가 그를 통해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 늘 있는 건데 특히 세상이 그 해석이 잘 안 될 일들이 많을 때 이런 오컬트 무비가 좀 나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 영화가 인기를 모은다면 인시디어스나 또는 라자루스는 지금 지난주에 개봉돼서 사실은 살짝 좀 묻히는 그런 기분인데요. 어쨌든 새로 개봉되는 인시디어스가 다시 인기를 모은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 심리 구조가 뭐 이런 영화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들 여러 가지도 한번 감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새 영화가 이번 주에 많이 쏟아진다는 거 같더라고요. 그 손님이라는 작품 유승용 씨 주연. 네. 그리고 뭐 지난해 1년 동안에 그 한공주라는 영화로 모든 상을 휩쓸었던 천우희 씨가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요. 손님이라는 영화가 지금 개봉돼서 예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새로운 영화니까 그동안 이제 연평해전과 그 터미네이터의 그 요란 법석한 북새통의 영화들이 좀 질렸다 싶은 분들께서 이제 손님이라는 새로운 영화에 좀 쏠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도 또 개봉이 됩니다. 뭐 몬스터 주식회사 이런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성인 팬들도 아마 이 인사이드 아웃에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손님 같은 영화는 사실은 그림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 네네네. 그 기억하시죠? 브라우닝의 시에서 나오는 뭐 그런 얘기고요. 아마도 어떤 특정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 낯선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 의원총회. 거기에 이제 좀 이방인 같은 유승민의 존재. 두려운 존재인 거죠. 그래서 집단으로 따돌림을 하거나 사실은 일을 시켜놓고 쥐를 몰아달라고 피리 불어달라고 해서 했다가 그 나중에는 그 대가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나이가 피리를 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은유적인 동화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 이야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손님은 보시는 분에 따라서 해석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요. 터미네이터는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흥행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단 시리즈가 좀 많이 왔고요. 네. 그리고 1편에 대한 좀 반복적인 그런 그게 있으니까. 동호 반복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어떤 주지사님의 흥행 지수가 이제는 전 지사님이죠. 떨어지고 있고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 생겼던 스캔들이 그 미국 아놀드 슈왈제네거면 사실은 민주당을 대변하기보다는 공화당을 대변해요. 그렇죠. 데모크라트보다는 리퍼블리칸들인데 그렇죠. 이 공화당이 갖고 있는 그 프로테스탄트적인 청교도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아놀드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지사 시절에 유머인가요? 가정부하고의 혼외 정사를 통해서 애까지 낳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표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제가 자꾸 아놀드 슈왈제네거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자꾸 옛날 얘기 꺼내서. 미국 갔으니까. 네. 예. 근데요. 네. 어쨌든 지금 여름철 국내 영화계 빅3 영화들. 이게 어떤 빅3가 뭐예요? 일단 그 최동원 감독의 암살이 있고요. 암살. 그 1920년대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20년대 30년대 그런 그 배경이죠. 그리고 유승환 감독 워낙 뭐 인기 있는 감독인데 베테랑이라는 새 영화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 1년 넘게 그 개봉이 미루어졌던 이병헌, 전도연, 김고은 주연의 무협 액션 영화. 한국에서 무협 액션 영화 굉장히 보기 드문데 협녀라는 작품 또 8월 달에 개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2일, 23일에 암살 개봉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주에 베테랑, 그 뭐 다음 주에 협녀 이렇게 개봉이 되니까 지금 영화들이 22일 전에는 이 세 편의 영화에 좀 눌린다 싶은 영화는 사실은 미리 좀 개봉하는 그런 편이겠죠. 그래서 손님도 그런 건가요? 손님도 굉장히 그 흥행성이 있는 영화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암살 베테랑 협녀는 그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니까요. 여기하고 그 정면 대결을 벌이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앞서 개봉을 해서 좀 그 이때 이 영화들이 개봉할 때 같이 이른바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흥행이 터지면 그 주변에 있는 영화들도 다 같이 예전에 이명박 시절에 많이 그 얘기했던 그 낙수 효과인데요. 그때는 낙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영화계에서는 가끔 이제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아마 흥행 전선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연평해전이나 터미네이터는 이제 좀 내려가겠네요. 네, 원래 연평해전 처음에 개봉됐을 때 지금 300만 넘었죠. 360만 정도 됐습니다. 파죽지세의 어떤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뭐 1000만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스크린 수는 연평해전보다는 터미네이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와 양축을 형성했다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 시기에 큰 영화 개봉되기 전에 영화가 막 쏟아져 나올 때는 주옥 같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한 2주 앞으로의 한 1주 2주간 그 여러 영화들과의 경쟁 구도를 생각하면 연평해전은 제가 예상했을 때 한 450만 450만에서 500만 정도의 흥행세로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터미네이터는 그거보다 좀 아래 지수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꼭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주가 지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뭐 영화들이 굉장히 많다는 주가 지수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영화사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영화제들이 이제 많죠, 그죠? 오늘 그 음식 영화제 첫 회죠. 그 개막이 되고요, 약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그래서 가오세 나오미의 작품이 개막작으로 돼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벳 만찬 같은 옛날 영화들도 개봉이 되고요. 그 상영이 되고요. 7월 16일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개막되는 부천국제영화제가 열흘 동안 펼쳐지는데요. 저는 무서운 영화 많이 하잖아요. 무서운 영화 많고 뭐 SF 영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장르 영화들이 줄줄이 이어지죠. 특히 이제 여러 섹션이 있는데 저처럼 이쪽 매니아는 이제 금지 구역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수위가 아주 높고 정말 성인들만 보는.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한 공포 영화도 아니고 좀 약간 좀 쇼킹한 그런 내용들 뭐 찰리 농장의 저주 뭐 데스가즘 저먼 앵스트 바이올런트 쉿 뭐 이런 4편의 영화가 개봉되는데 밤새 상영되거든요. 이제 주로 심야 시간대에 상영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영화들 좀 찾아가는 그런
이상한 성격이 소유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를 보시려면 금지구역 섹션에 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부천국제영화제가 그 국내 영화제에서 부산 전주와 함께 빅3 영화제로 꼽히고 있고요. 한 220편, 230편 정도. 외국에서도 유명하겠네요. 그러면. 부천국제영화제는 이제 유럽의 여러 가지 CCS 영화제라든가 이런 비슷한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교해 봤을 때 규모가 가장 큰 영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영화제들이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사이즈 면에서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도 지금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20년까지는 아닙니다만 17회째죠 이번이. 그래서 그 국내 고정적인 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천국제영화 8월달에 음악 이제 영화제죠. 8월달에 그 개막을 하고요. 이번엔 8월 초순에 개막을 하는데 이제 더울 때 개막을 하니까요. 사실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영화도 영화지만 음악 공연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음악과 영화 둘 중에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늘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청풍호가 굉장히 그 사실은 절경인데요. 그 충주호에서 연결되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뭄 때문에 조금 그런 절경을 올해 좀 맛보기 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마 7월 말쯤에 비가 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강수현 씨가 공동위원장이 됐네요. 뭐 이제 봉합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그 이용관 위원장 기존 그 집행위원장과 부산시 서병수 시장과의 갈등 구조가 있었고요.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인물 대립 구도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서로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거였죠. 네. 누구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절충안으로 한 명을 더 세운다 그런 건데 이제. 사실은 전문가보다는 물론 강수현 씨도 부산국제영화제 오랫동안 그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죠. 그래서 전문가 겸 사실 스타성 있는 그래서 대중들에게 조금 더 많이 알려진 강수현 씨가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국제영화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제고 올해가 20회째고 영화제는 이런 정치적 갈등이나 정치적 내용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다툼 이런 것보다는 영화제 본연의 어떤 그런 모습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그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좋은 슬로건이 있었어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슬로건입니다. 오늘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지죠? 오늘 그 러덜리스라는 음악 영화, 즉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아까 말씀하신 게 아마 이 음악 때문, 이 영화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영화는 러덜리스는 사실은 5월달에 전주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음악 리얼 프렌즈 골랐습니다. 리얼 프렌즈 알겠습니다. 자, 리얼 프렌즈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오빠다. 오빠다. 시크한 오빠의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빠져볼래? 오빠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 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채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독일 기본법 1조 1항 인간의 존엄성은 신성 불가침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두 가치 유사한 걸까요? 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치란 과연 어떤 걸까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